안녕하세요. 허진입니다. 오늘은 홍천 발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세일즈하는 핵심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접근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요즘 리조트 좋은 게 있다더라. 분양 받아볼 생각 없어? 야, 요즘 부동산 분양 하나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더라. 받아볼 생각 없어?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고객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 무슨 부동산이야. 무슨 리조트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사회적 이슈, 즉 은퇴 준비라던가 또는 어떤 경제 불황이라던가 또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와야 되는 필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즉 재테크적인 요소를 가지고 고객에게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홍천 반로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로 대화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객을 모델하우스까지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들께 분양 하나 하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희망사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은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에게 증여나 선물을 하기 위해서 등등등 또 법인의 자산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또 법인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라면 보험도 물론 효과적이시겠지만 법인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개체로 그러면서도 수익을 주고 그러면서도 직원들에게 복리후생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오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 고객과 나누어야 되는 화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다 보면 핵심 포인트를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대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리딩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핵심 줄기가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신다면 핵심 포인트를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발로 리조트 한 장 요약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화를 보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1년 차에 8%, 2년 차에 6% 최저 보증합니다. 최저 보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확정 수익 보장 확약서를 발행을 해주고요. 2년 차까지 최대 8% 아니고요. 예, 최저 보증이 있고 더 나면 더 준다라고 합니다. 자, 3년 차부터 실수익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 8%, 6%, 3년 차부터 그런 빵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발로 리조트는 3년차 이후도 8%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장인 거를 제가 뒤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리조트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겪어야 되는 뭐 필요한 청약통장이나 전매 제한, 취등록세 중과라든가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당연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취득을 해야 되니까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매년 재산세가 이렇게 0.25%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1억에서 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익만큼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부동산이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얘는 등기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유가 되면 단독으로 등기를 하시면 되고요. 어, 뭐 대출 받는 것도 귀찮고 내가 5억, 6억씩 여기다 투자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지분으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분은 15분의 1 지분, 25분의 1 지분, 지분만큼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요. 지분만큼 처분도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지분만 달랑 매각이나 처분이 가능할까라고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분만큼 처분이 가능하고 거래도 자유롭게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숙박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숙박은 조금 이용하고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만 제공할 경우에는 3천만 원일 이제 최저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일 경우에는 어, 20일 숙박이 가능하고요. 5천만 원일 경우에는 40일 숙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분양받으신다라고 하면 36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숙박만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숙박은 뭐 이렇게 내가 40일 동안, 20일 동안 갈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3천만 원 투자하시고 7일 가시고 수익금 8%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에 8%니까 240만 원을 받아가시게 되겠죠. 또 어, 7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4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뭐 최저 30만 원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2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450만 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90만 원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등기도 해주면서 수익률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나는 45일 사용하고 8% 수익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최대 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금도 받고 숙박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선택을 사실은 많이 하시는 케이스인데요. 2년마다 본인이 취향껏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3,283만 원을 내시게 되는데요. 얘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차는 계약 시에 계약금 형태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1,500만 원을 납부를 하시겠죠. 자, 부가세는 140만 원 내시는데 이건 다음 달에 환급이 되시기 때문에 납부하신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준공하고 나서 입주하시기 전에 준공 시에 1,500을 또 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내시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내시고 나서 등기를 이 두 번째 잔금을 내시고 나서 등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등기하실 때 당연히 취등록세를 내시게 되죠. 이 취등록세를 내 돈으로 내지 않고 수익을 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앞서 고객들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부대시설과 특장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이 되고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한 장 요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태를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현재 이런 조감도이고요. 얘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석축이 일자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걸 똑바로 세워서 석축 작업을 하고 지금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가서 방문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밑에까지 주차장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이 되는 이런 현장입니다. 타입은 45제곱미터, 94제곱미터, 151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전용 면적. 자,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파트도 내가 25평을 계약을 했어도 전용 면적은 약 15평 정도에서 18평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 차이가 좀 있고요. 이 45타입은 13.75, 94타입은 28%, 28평,
150일, 150일 제곱미터는 48평 정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자, 얘는 단독 오너십과 지분 오너십이 있고요. 단독 오너십은 내가 통째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얘가 10% 계약금 내시고 5억짜리, 7억짜리, 16억짜리 이렇게 대량 규모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40%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준공하기 전에는 당연히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는 이자를 원금하고 같이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분 오너십은 대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는 똑같이 주장하지만 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천, 5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8천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 3천만 원짜리 한 구자, 5천만 원짜리 한 구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산수 게임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 처음에 계약금 1,500만 원 내시고 부가세 포함해 1,640만 원 입주하실 때 또 나머지 50%를 납부하시는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이 뒤에 잔금 납부하시고 준공할 때 등기하잖아요. 그럼 취등록세를 내실 때 그 취등록세 내 돈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수익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플랜과 숙박을 온전히 다 사용할 플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7일, 또 5천만 원은 플러스 1일에서 15일까지. 그 다음에 숙박만 제공할 경우에는 20일, 80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드려요. 어, 누구나 극성수기 때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께서 만약에 잘 나가는 갈비집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고객들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많이 오겠죠? 그럼 고객님이 그 잘 나가는 갈비집에서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갈비집에 내가 갈비를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점심때 또는 저녁때 갈비를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그 바쁜 시간을 조금 피해서 갈비를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객분들이 100%다 번잡한 시간을 조금 피해서 갈비를 먹으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조트도 극성수기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자, 이렇게 극성수기에 벌어들인 돈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여기서 8%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극성수기에 가서 내 수익을 깎아먹는 일을 뭐 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내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리조트 운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전략 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납부와 중공정 매각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 잔금 납부 재원에 대한 것들 전략. 이 전략은 예금 연 7% 예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7개월 동안 완판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판을 하고 나면 구매할래도 구매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판 행진을 하고 나면 이때는 이제 물건이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완판 물건의 약 3, 40%가 재판매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3, 40%의 재판매되는 시장은 약 한 1,200건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재판매되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프리미엄을 10에서 15%를 얹어서 재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매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고객님들께 납부 재원도 만들어 드리고 예금이자 7%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저희가 전략을 짜겠다는 얘기고요. 자, 어떻게 짜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천만 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에
내가 1,500을 내고 또 2차 준공할 때 1,500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금을 넣어놓거나 다른 형태의 자금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지 말고 아예 1차에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전략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에 잔금을 내야 되는데 이 1,500만 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분양받았던 이 한 개의 1,500을 이렇게 이 돈으로 잔금을 재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 1,500만 원 두 개의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1,500만 원 계약 중에 하나는 이제 1차 계약금을 냈고 얘는 잔금의 재원으로 가지고 있던 애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1,500 재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10%를 드리니까 150만 원의 재원, 이자 수익을 받아서 요 돈으로 중도, 요 돈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은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가게 되고요. 개인이나 법인에 넣은 게 아니라 신탁사에 입금해 놨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 2,500 내시고요. 이 2,500을 하나를 매각을 하셔서 뒤에 잔금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자 받은 250만 원으로 취등록세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수익률 비교를 단순하게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5천만 원짜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8%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배당을. 그럼 연 400만 원의 배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5천만 원 넣었으면 150만 원 받게 되잖아요. 3% 정도 이자를 주니까. 자, 이것만 치더라도 약 2.5배의 수익률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연 5천만 원이니까 15박입니다. 자, 15박이면 450만 원 정도. 그죠? 450만 원 정도. 1박에 30만 원 정도 가정했을 때 45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돼서 간접 수익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850만 원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에 투자해 놓으신 것보다 약 5배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앞서서 원 플러스 원 전략을 썼었잖아요. 근데 원 플러스 투 할 수도 있고 원 플러스 쓰리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이 3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은 내가 나중에 보유하면서 8%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2억은 다시 찾아서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5천만 원 투자하시고 2억 5천만 원 투자를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은 찾아서 이 중에 5천만 원은 이제 잔금을 내야 되고 2억은 찾아서 예금 통장에 다시 넣어놓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해서 10% 수익을 받아오니까 자, 이자 2,500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등록세 내고도 한 2천만 원 더 얻어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1억에 대한 수익률 보더라도 8%니까 800만 원이라고 하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억 투자해서 800만 원이면 월 7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월 20만 원 줘요. 삼성생명 즉시연금도 21만 원 주거든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연 28박 840만 원 사용한다고 하면요. 은행의 5배 정도. 내가 300만 원 받을 거냐, 800만 원 받을 거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기하잖아요. 여러분 집 사면서 예금자 보호 운운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등기부 등본에 딱 내 거라고 찍혀서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등기해주면서 은행보다 실제 지급으로는 2.5배 높고 간접 수익까지 따지면 5배 높은 발로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더 매력 있는 일이 있어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홍천 메이플 콘도, 자, 예전 대명 레저 산업이 비발디 파크라는 거를 2003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22평이 1억 9,800, 32평이 2억 8,600, 40평이 4억, 56평이 5억 6천, 88평이 8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를 10명이 한 실씩 나눠 가졌어요. 10분의 1씩 지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얘네가 2003년도에 분양을 하고 2004년도 11월에 준공해서 2005년도 2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보세요. 32평이 2억 8,600에 분양을 했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문기사에서 10분의 1로. 한 구자가 2,800만 원씩 분양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처럼 25분의 1로 했다면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0년간 얘네가 지금 31평이 얼마냐면 12억입니다. 자, 20년간 4배 성장했어요. 자, 왜 성장했을까요? 부동산이니까 도로가 나고 철도가 나고 사람들의 삶이 20년 전보다 좋아지니까 스키도 타러 가고 골프도 타러 가고 그죠?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3억이란 돈을 해서 12억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분의 1로 지분이 나눠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구자가 2억이에요. 근데 이게 집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하시라고 하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5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비바디 파크 32평 같은 경우에 25분의 1이라면 4,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28평 기준으로 했을 때 25분의 1로 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 수익도 받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객실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도 오르겠죠. 그 다음에 등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도 올라가고 이런 세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완판 이후에 재거래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산중개거래소, 저희가 만든 자산중개거래소에서 재무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우선권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완판이 됐어요. 더 이상 물건이 없어요. 희소성. 중복이 됐으니까 투자 가치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더 사고 싶고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거래 성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자, 일단,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대면 비발디의 소노벨리츠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분 오너십. 오너십이라고 하는 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십은 지분이 없이 3천만 원 내고 반값으로 뭐 20박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회원제, 멤버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자, 여기도 얼굴이 등재된 회원이 가능하고 객실을 50% 할인된 가격에 부대시설 할인과 객실 할인을 받으시는 거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자, 무기명은 법인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저희는 단독 오너십과 지분 오너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멤버십은 없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되면 멤버십도 진행이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분과 단독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도 상당한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로 대명 비발디 메이플에 대한 이제 지분인데요. 6분의 1의 지분을 가진 분이 1억 9,498만 5,600원을 2018년 9월 20일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하나의 객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10개에서 이상의 회원권 거래소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로와
그 타 자산과 즉시연금이나 은행의 상품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보험사 즉시연금이나 은행은 3% 정도 이제 연 수익률을 주잖아요. 그러면 연 300만 원 정도의 이제 배당을 받아오거나 연금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반로는 8% 이상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받아온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1억의 경우에는 30박을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간접 수익 900만 원을 받아오는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즉시연금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반면에 반로는 한 3억 4천 정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8천만 원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수익 900만 원으로 나머지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합산 3억 4천만 원의 직간접 수익을 가져오게 되니까 무려 한 6배 정도의 수령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 비발디, 홍천 메이플이 부동산 상승률이 20년간 400% 상승이 있었고 우리는 300%만 올랐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이제 예상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누려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20년간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3억 4천만 원 플러스 이 2억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약 5억 4천만 원의 투자금 대비 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자산인 즉시연금이나 어떤 그 은행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상품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고요. 리츠라던가 투자 상품하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은행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과 또는 보험회사의 어떤 연금성 상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등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배당도 안정적으로 8% 이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배당도 8% 이상 받을 수 있는 발로 리조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8% 이상 수익이 어떻게 날 수 있냐, 정말 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